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네. 자, 이 정도 얘기 들으면 나도 한번 이 동화 구연가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해봤습니다. 인생 후반전 성공 가이드 동화 구연가에 대한 Q&A. 먼저 동화 구연가가 되는 방법은요. 색동회, 색동어머니회, 동화사랑 등에서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시고요. 필기와 실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문화센터, 평생교육관 등에서 연수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국국악진흥원의 이야기 할머니 같은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연수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보고 연수를 받은 뒤에 활동하게 되는 곳은요.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에서는 연수 후에 노인 일자리로 어린이집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는 6개월 연수 뒤에 유치원, 어린이집에 배정이 됩니다. 동화구연 지도자는요, 각 단체나 연수생들을 지도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되는 방법과 또 어디서 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교육 과정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교육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 동화구연의 네. 이론과 실기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그 아동문학의 이해라든가, 네. 그 동화의 구성 요소라든가, 또 그 이야기할 때의 여러 가지 억양 표현법 이런 거, 그다음에 개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부해서 네. 필기 시험을 보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3분 정도의 동화 실기를 보게 돼요. 구현을 해보는 거군요. 네. 이 교육 과정들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은 동화, 이야기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가장 기초적인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동화 구연가로 그럼 활동을 하려면 자격증,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자격증이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예. 그 자격증을 첨부하기를 원하는 기관도 있거든요. 네. 보통 색동회나 색동어머니회나 아니면 동화사랑 같은데 서울 독서교육연구회 이런 곳에서 그 연수 과정이 있어요. 네. 지도자 과정을 연수하면은 이제 필기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그 노인복지회관이나 시니어클럽 네네. 이런데 또는 문화센터 이런 데에서 연수 과정을 거쳐서 또 그 자격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 할머니는 그 6개월 동안의 그 연수 과정을 거쳐서 네. 그 아이디 카드라는 것을 발급해 주셔요. 그러면은 특별히 그 자격증이 없어도 네.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할 수 있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네. 연수만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동화 구연가가 되면 그럼 일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까? 우선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다 필요하죠. 네.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들, 네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이런 여러 곳에서 모두 필요로 해요. 야, 정말 뭐 요즘 아이들을 위한 기관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비전이 있어 보입니다. 이쯤에서 저희 Q&A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화 구연가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요. 특별한 장치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보수가 적은 것은 단점 아닌 단점인데요. 그렇다면 동화 구연가의 보수 과연 얼마일까요?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1시간당 2만 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는 1시간당 3만 5천 원 선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수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동화 구연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소양 이런 것도 좀 안 살펴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이제 목소리로 연기를 해야 되니까 네. 바르게 발음하고 바른 목소리. 목소리가 특별히 뭐 예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면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올바른 발음과 정확한 목 네. 관리 정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군요. 나이 제한은 따로 없는 거죠? 아까 짚어보긴 했지만. 네, 나이 제한은 특별히 없고요. 네. 저희가 활동하는 이야기 할머니는 만 56세에서부터 위로는 상한선이 없어요. 오. 지금 활동하시고 있는 분 중에는 예. 76세이신 분이 야. 가장 높으신데 네. 또 다른 그 시니어 동화 모임에는 82세인데도 야.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든이 넘어서까지. 네. 야, 대단하군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세요? 제가 네. 한국화를 공부할 때 네. 지도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예요? 한국화는 붓을 들 힘만 있으면 그칠 수 누구나. 있다고. 아, 그것처럼 네. 이야기 할머니도 내 목소리가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느껴질 때 그때까지는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에 이 퇴직을 앞둔 분들 참 많잖아요. 인생의 선배로서 퇴직 앞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 해주시고 싶으세요? 우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일이 작더라도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을 작은 일부터라도 시작하라고. 아, 우선은 좋아하는 일을 찾고 뭐든 시작하라. 네. 간결한데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 겸손함까지 네. 잃지 않아야 네. 되는군요. 그리고 네. 어떤 일이 크든 작든 예. 일단 시작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연수를 받고, 스스로를 훈련하고. 네, 그런 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꼭 아마 많은 분들이 새겨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의 공식 질문 하나 남아 있는데요. 지금도 뭔가 꿈을 계속 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꿈이 있으세요? 아, 제가 네. 이제 퇴직하고 한지공예도 배우고 한국화도 배우고 조각보도 배웠어요. 네. 근데 한지공예나 한국화는 이제 그 수상도 했고 네. 전시회도 하고 그랬는데 조각보는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70세 때쯤 그때쯤 조각보 전시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노인정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네. 무료하게 지내지 마시고 모두 이야기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이야기 할머니들이 네.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할머니의 정을 따뜻하게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좀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좀 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네. 전 이야기 얘기 안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렇군요. 그 꿈 꼭 이루실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아이들과 함께해서인지 정말 얘기하는 내내 이 밝고 천진난만한 모습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바로 인생 후반전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성공 인생 후반전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